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8위 공개합니다.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영국과 아비기족보 커플. 2015년 영국 중남부 더비셔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엄마 사이먼 매닝. 그런데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나의 친구. 어이구.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사이먼 매닝의 딸 엘리자베스 매닝은요, 엄친 엄마의 친구 엘라니 필립스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흔히가 우리가 살면서 이모라고 불러봐. 네. 이모.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모가 아내가 된 거죠. 엄마의 친구를 사랑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동성 교제는 전무. 과연 어떻게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을까요? 2015년 엄마 사이먼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전기가 찌릿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 친구 엘라니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는 사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게리 버터워스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버터워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리 버터워스. 왜요? 게리 버터워스. 버터워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해서 부정했지만요. 자신의 위치도 상황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키우다가 3개월 만에 엄마, 나 엘라니 아줌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친구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갈등이 없었어요. 엄마는 친구와 딸의 만남을 응원했고요. 남편 게리도 쿨하게 이혼을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 버터처럼 부드러운 남자였네요. 네. 쿨남이죠. 네. 오. 대단하다. 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러브스토리 좀 더 남아있는데요. 사랑하는 딸과 친구가 부부가 된 뒤 설마. 홀로 남겨진 엄마 사이먼. 아, 그런데 엄마 사이먼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으니 바로 게리 버터워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이먼의 딸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사이먼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한편 엘라니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당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야. 새 신혼집에 두고 쓰라고 갖고 왔어. 정말 쿨레 진동이다. 그는 이렇게 세 사람이 사는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아내를 잃은 남편. 둘은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였을까요? 뭐가 비슷한 처지야. 많이 다른 처지예요. 사이먼과 게리.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불꽃이 타오릅니다. 엄마와 딸, 친구, 친구의 전 남편까지 사랑의 짝대기가 꼬여도 한참 꼬인 하트 시금.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이 네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누난 너무 예뻐. 2015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장례식장. 장남 로버트를 잃은 어머니 알메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에요? 43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단 2년 만에 아들마저 하늘로 먼저 보내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알메다 씨, 상심이 많이 크시겠지만 don't cry. 며느리 리사의 지인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게리. 또 게리야? 오늘 게리 특집이에요. 이 사람 버터워스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게리는 알메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알메다 역시 훈훈하고 자상한 게리에게 한눈에 반해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와 71세. 나이 차이만 무려 53살. 아, 나이가 뭐 어때?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알메다와 게리는 장장 3개월간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게리가 누나, 나 누나네 시어머니랑 다리 좀 놔줘. 제발. 라며 알메다의 며느리 리사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어 2주 만에 연인으로 발전. 정말 소울메이트였는지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모든 취향이 다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 나이 차면은 아는 노래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러브 스토리가 알려지고 각종 방송과 언론들이 이 53살 차 커플에 주목하면서요. 에이, 남자가 돈 보고 만났네. 남자가 할머니 장례식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라며 각국에서 두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거면 됐죠. 그리고 만난 지 단 3주 만에 당당하게 결혼 소식을 발표. 초고속 웨딩 마치까지 올린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보란 듯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정한 커플 같아. 이 모습만 봐도 그죠? 그러네. 너무 다정하죠?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제야 이 두 부부를 응원한다는 네티즌들. 연하 남편 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나이는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남편과 그의 아내들. 아이고.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좀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거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쿠라 신주.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머물러야죠.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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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들 허락이 필요한 사람.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 당신은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일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아이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어,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칠레, 2살 러브.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오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아,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아, 이 부인 많이 야, 연락했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해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애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바리우스와 조광지처를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아, 공화당 의원의 네, 딸. 이거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금기를 넘은 위험한 사랑. 데미 무어의 막장 연애사. AKB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잘도 하는구나.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 문비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 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아, 당연히 그럴 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야,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마오쩌둥 외손녀 15년 열애의 비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든지 하지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어. 평생 첩으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밀.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차오. 그런데 자기가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로 어우.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 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 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취의 언니 완리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 차오는 원래 리취의 언니인 완리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취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무자비한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현실판 굿 와이프.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수뇌부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엘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엄마만 몰랐던 추악한 비밀. 일본 일그러진 로맨스의 결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셰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한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봐.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럼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허허.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프트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자,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저 오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메구미. 그녀는 일본의 한 대기업에 입사하는데요. 유키는 이곳에서 상사 타카다를 만나게 됩니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타카다는 직장 내에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남녀 직원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사 타카다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 2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유키는 다정하고 상냥한 그에게 가져서는 안 될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접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타카다의 아내 마사코가 뱃속의 아이를 유산하면서 타카다는 큰 상실감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유키는 상사 타카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이때 두 사람은 끝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네. 자,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내연녀 유키가 아이를 갖게 된 건데요. 저 아내를 2번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그에게 알리자 타카다는 너랑 결혼은 꼭 할 거야. 하지만 아내가 유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만 포기해줘. 내연녀 유키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가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띠리링.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저는 타카다 씨의 직장 후배입니다. 자,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아내 마사코.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고. 너는 인간 말종이야. 뭐라고? 이건 죽은 내 아이까지 모독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아내 마사코 그리고 내연남 타카다까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앙심을 품은 유키는 이들 부부의 집에 침입. 이윽고 그녀가 집에 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엄마야. 휘발유. 아유, 참 어리석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끔찍한 일은 안 돼, 안 돼. 안타깝게도 화재 이후에 두 자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유키를 취조했을 때 두 사람에게 아이를 잃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와, 악마다, 악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서 가장 잘못이 없었던 두 아이가 죽었네요. 그렇죠. 결국 2001년 천륜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유키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6위를 공개합니다. 완벽한 그가 갖지 못한 한 가지. 1981년 인도 첸나이의 식당 사라바나 바삐를 열며 큰 성공을 거둔 피 라자고팔.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80여 개의 분점을 내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성장했고요. 라자고팔은 인도 요식업계의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라자고팔에게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한 여자의 마음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자고팔을 애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 제바조티.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내 사랑을 받아줘. 죄송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를 위해 다이아몬드도 준비했어.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단호박이네, 단호박. 진짜? 철벽. 아무리 뭐 재벌로 이루어진 건 많았지만 사랑만큼 참 얻기 힘든가 봐요. 아, 사람 마음은 돈으로 얻기 힘들죠. 그녀가 성공한 CEO 라자고팔을 거절한 이유. 전 남편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아니야, 순정남인 줄 알았잖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실 제바조티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수차례 고백을 거절했지만 라자고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집착했고요. 심지어 제바조티가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유 못났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랬지? 라자고팔이 유부녀인 제바조티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 이 여성과 결혼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 진짜. 어이없게도 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직원의 딸, 그것도 유부녀에게 끈질기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을 사주해 제바조티의 남편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 라자고팔 역시 2명의 부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진짜 엽기적이다.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집착과 끝없는 욕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킨 의식 왕의 몰락.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모와 모모의 잘못된 만남.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왕.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배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배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범.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예,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혜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혜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저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지는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에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왕관을 더럽힌 최악의 스캔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 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불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4살 소녀가 사실 모모였다? 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짤?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아이, 끔찍하다. 소녀볼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 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야.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죠.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 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영화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2017년 중국 창사시. 리우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요즘 인기래. 너랑 같이 보게 돼서 정말 좋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를 위해서 당시 인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예매한 리우. 영화를 보는 동안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이 리우 커플 사이에는 핑크빛 로맨스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당신 뭐야?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 남성에게 달려든 리우. 두 남성의 난투극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예요? 반대쪽에 앉은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막 뭘 했나?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럼 당연히 화나지. 엄청나게 화나지. 그냥 뭐 곱게 못 넘어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거면 제가 소개했겠습니까? 리우는 영화관에 불이 켜진 뒤 그 남성과 동행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날 두고 딴 남자랑 영화를 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저 여자 누구야? 맞바람을 같은 열에서 저 영화 보면서 야, 그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래, 니들 그만 만나라 이 이제. 정도면 인연이다. 이건 하늘이 벌 준 거죠. 그렇지. 저 영화도 상영 시간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하필 또 그날 저 시간에 같은 영화네. 사실 리우와 싸운 남성과 동행한 여성은 리우의 여자친구인 메이였습니다. 메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현 남자친구인 리우와 딱 마주친 겁니다. 얘 뭐 양쪽 다 바람 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아니, 거야. 배신을 한 건 정말 잘 보신데 문제는 아까 지도했다는 거. 당당하게 저 여자는 누구야 했던 걸 보니 거기도 바람 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리우 역시 여자친구인 메이 몰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자, 그러니까 원래 커플이었던 리우와 메이가 각각 전 남친과 전 여친을 몰래 만나다가 딱 마주친 상황인 것이죠. 진짜. 자, 이에 화가 난 리우가 메이의 전 남친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죠. 이건 사실 일단은 그냥 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각자 전 애인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땅땅땅 하고 헤어지면 저 되잖아.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날 팝콘은 많이 팔렸겠네요. 각자 전 애인과 데이트하다가 딱 마주친 커플. 몸싸움까지 벌인 걸 보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즘- 이 가사 딱 맞는다. 요즘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콧소리를 제공을 못했어요.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예.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성인성과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기가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우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텐데. 왜 가?